자, 이번 영상은 추세가 살아있어서 차트가 예쁘게 유지되는 종목을 분석해보고 중요한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하락으로 위협적인 변동성이 있었으며 아직 지수가 황금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양매도와 함께 지수가 내려가게 된다면, 좀 가파른 각도로 내려가게 된다면 예쁜 종목이든 소용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강한 양매도에 계단식으로 끝까지 하락하는 시장만 아니라면 상관없으며 바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라는 종목을 제가 좀 오랫동안 분석을 했었는데 33만원 되기 전부터 계속 중요한 자리를 강조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딱 보더라도 차트 자체로는 굉장히 쉬운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지금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멀어지고 양봉이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신규 진입 예정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종목을 초반에 잡는다 생각하고 포스코는 그냥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구경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노션. 지금 HMM도 잘 나가고 있고 페노션도 정말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 페노션도 작정만 한다면은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아직 작정한 움직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HMM은 정말 가파르게 올랐고, 단순히 같은 업종이라 생각하고 분석을 했을 때 일단 HMM은 지금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진짜 엄청나고 작정한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고점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단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보유자의 영역인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며 불패할 것 같았던 시젠이라는 종목도 토막이 날 정도로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점에 단타는 되지만 고점에서 보유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한 번이라도 휘청거리게 된다면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HMM도 계속 지켜보긴 할 거지만 첫 번째가 일단 페노션. 저는 페노션에서 바라는 게 평소와 다른 좀 작정한 거래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정만 한다면 하루에 20%도 올릴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작정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평균 거래량이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를 제외하고서 기본 거래량이 적으면 670만 주, 660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때 적게 나왔을 때 570만 주,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300만 주에서 400만 주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 고점 중요한 자리 돌파한 다음에 하루 거래량이 꽤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7,390원. 최근에 이걸 깨면서 좀 위협적인 하락이 시장과 함께 무너지면서 HMM도 무너지면서 이 자리를 한번 깨긴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단기간 만에 회복해 준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손절을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버티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샀다고 쳤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서 중요한 자리를 깨버렸다. 바로 손절할 수도 있고, 손절 바로 했다가 다시 회복해 줄 때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버텼다가 하루 이틀 지켜보고 좋은 캔들이 든다면 버텼다가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또다시 깨버린다면 그때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세 번 버티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매도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 7,400원 정도를 뚫어주면서 마감을 해서 예쁜 차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준가는 중요한 자리는 7,4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가
유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장기 투자 목적보다는 저는 당연히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바이오 엮여 있는 종목들 끝까지 들고 갈 생각보다는 단기로 대응하는 게, 예쁜 추세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바이오 로직스는 제가 6일 목요일에 변동성 완화 장치 처음 걸렸을 때부터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 의미 있는 자리 종목은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는 34,250원. 근데 이 자리까지 거리가 꽤나 멀어졌습니다. 이걸 기준가로 두다가 버티다가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준가는 금요일에 형성되는 시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2.5% 정도 내려앉았으며 이 가격 위에서 시작한다면 조금 더 매수가 강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밑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초가만 지켜주게 된다면 지금 신고가 상태고 거래량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태라 당일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될 때만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초가도 못 지켜주고 단주 장난이 나온다던가 좀 지저분한 행동이 나온다면, 아니면 UBS 단타라든지 애초에 짧은 매매 목적인 종목이 그런 장난이 나오거나 한 개라도 찝찝한 게 있다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SH에너지화학. 이것도 제가 화요일 분석하고 목요일날 바로 시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 게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자리는 첫날 고점인 1370원을 보고 있는데, 이 1370원과 금요일에 형성되는 시초가를 두고서 이 자리 밑으로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전 고점에서는 1170원에서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준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서 여기까지 버티면은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전의 가격보다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 전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시초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 거래량이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오는 종목이라 하지만 꽤나 많이 올라왔으면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틀 연속 예쁜 차트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DLENC. 지금 차트만 봤을 땐 다시 중요한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증시가 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면 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장기는 아니지만 한 몇 달 정도 보는 투자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100%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노션이나 HMM이나 이런 종목들 오버나이트 해서 그 다음에 수익을 노려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스닥이 황금선을 깼다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나 모를 변수 때문에 현금 100%의 당일 트레이딩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DLENC는 단타 칠 만한 종목이 아닌데 차트만 봤을 때 이 13만 6천 원 위에서 마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DL. 일단 97,500원. 중요한 자리는 97,500원이라 생각하는데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만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해 준다면 아무 상관없으며,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최근에 무너지지 않고 올라온 아프리카 TV. 이것도 평소에는 단타치기에 까다로운 종목인데 단타 목적보다는 최근에 무너지지 않는 추세를 보고 대응을 했습니다. 끝까지 지금 신고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차트 모양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94,000원 정도, 이때 고점인 94,000원 근처, 차트 모양이 무너지지 않고서 예쁜 모양을 유지하면서 앞자리가 바뀌는 10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94,0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깨버리면서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황금선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94,000원 정도가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이구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와서 상장하고 나서 지금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 많은데 원래는 분류를 하지 않으려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5,000원을 넘어서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바로 진입하기에는 장중에 장난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좀 자연스러운 상승이 나올 때 빠지지 않고서 5,000원 호가를 좀 지켜줄 때 그때가 또 강력하게 고점을 뚫어주는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과 겹쳐있고 신고가 상태라 이것에 대한 의미를 보고서 분류를 했지만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UBS 단타에 그리고 그 전에 기록을 보시면 이 종목이 얼마나 지독한 종목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 달리고 가는 척하다 윗꼬리 달리고 이 윗꼬리 다 달리는 게 장중에 체결창에서 단주 매매 1주씩 사고 팔고 장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목요일 시장에서도 장난이 나오긴 했지만 신기하게 5,000원을 뛰어넘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목요일 시장에서 또 윗골이 달려서 4,8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했다면 지독한 종목이다 생각하고 아예 삭제를 했을 텐데 일단 올려서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장중에 외국인 단타라든지 체결창 장난을 조심한다면 그전 고점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가 솔브레인. 이것도 단타 칠 만한 종목은 아닌데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예쁜 차트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제가 아마 이쯤이었나? 2월쯤이었나? 이쯤부터 그냥 꾸준하게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엄청난 시세가 나온 편은 아니고 이때부터 중요한 자리를 놓고 초기에 고점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계속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좋은 차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며 혹시나 이게 5일선 밑으로 빠져서 음봉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단기간 만에 회복해 준다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쁜 차트 종목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바로 손절하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버티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펜오션이 꼭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크게 나와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겠는데 요즘에 며칠 좀 조심하고 있는다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못했지만 꼭 기회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